안녕하세요. 엘라스틱에서 서비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문식입니다. 보안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폭증하는 데이터에 따른 확장성 및 민첩성 확보, 엘라스틱 보안으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세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엘라스틱은 보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보안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흔히 관리 보안, 물리 보안, 기술 보안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을 갖추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자산의 보호죠. 과연 기업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설계 도면, 고객의 개인정보, 혹은 서비스나 그 인프라를 예로 들 수 있고요. 무형자산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바로 브랜드 가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어떻게 보안을 잘 만들고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안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시기 때문에 참석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기술 보안이고요. 기술적 보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알려진 공격을 좀 3개 나눠보면요. 우선 알려진 공격, 알려지지 않은 공격, 보안 조치 후의 공격,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알려진 공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그리고 알려진 악성 코드, 도스나 디도스 같은 네트워크 공격이 알려진 공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어플리케이션 제로데이 취약점, 혹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C2 서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보안 조치 우회 공격은 좀 저희가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려운데 우선 공격의 형태를 좀 구분을 하자면 어플리케이션의 정상 로직을 이용한 공격, 혹은 또 사회공학적 공격, 그리고 내부 임직원이 하는 내부자 공격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 유형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공격 중에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의 경우에는 시그니처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PS, IDS, 웹방화벽 같은 보안 솔루션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에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설치를 하거나 혹은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위협 IOC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랑 해시값을 비교를 하는 등 알려진 공격을 막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이나 안티디도스 장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로그를 수집을 해서 로그 수집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을 해서 로그 기반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는 어떨까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또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중앙에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서 EDR이라는 제품을 설치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C2 서버, 이것은 또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기준으로 행동 분석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보안 조치 후의 공격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공격과 굉장히 다 유사합니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을 해서 행동 기반의 분석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사회광학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VPN이나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기술적 공격들이 있는지
이걸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딱 보시면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공격하는 그런 공격자들은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공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점점 방어자가 방어하기 어렵게 공격을 알려지지 않은 영역 혹은 보안조치 우회 공격 영역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고 한 번쯤 들어보신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고통의 피라미드라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2013년에 한 보안 분석가가 블로그에 글을 게재를 했죠. 굉장히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격자는 뭐 기업이 보안을 하던 아니 방어자가 보안을 하던 그것을 조금 더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알려진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해시값 기준으로 해서 뭐 엔드포인트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격자는 해시값 조작을 통해서 그 공격을 우회할 수가 있겠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해시값을 변경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IP, 도메인 둘 다 비슷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IP가 식별이 되고 어떤 도메인이 식별이 돼서 방어를 했을 때 공격자는 단순히 그 IP랑 도메인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공격자는 이렇게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해시 밸류를 조정을 하거나 IP를 조정을 하거나 도메인을 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공격자도 조금은 귀찮아집니다. 우선 네트워크랑 호스트 아티팩트를 변경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티팩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예로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특정한 에이전트를 쓰거나 혹은 특정한 이메일, SMTP 서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트워크의 기준이 되는 아티팩트들, 또 다른 호스트 아티팩트들은 악성 코드들이 다운로드 될 때 어떤 디렉토리 경로에 다운이 되어야 될지, 그 악성 코드 파일 이름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아티팩트들입니다. 이런 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 레벨의 변경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 공격자는 좀 귀찮아집니다. 자, 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툴부터는 공격자도 공격을 하기 위한 로직을 조금씩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어 피싱을 한다고 했을 때 PDF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혹은 워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이런 것들은 PDF라는 툴, 워드라는 툴을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어를 하게 되면 공격자는 이 툴을 변경을 해서 우회를 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TTPS는 Tactic, Technical, Process 이 세 개를 축약한 말인데요. 이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공격의 그런 목적에 맞는 기술들이 다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자는 저 부분을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 장표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TTPS, 공격자가 어떤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거 관점에서, 그런 비해별 관점에서 방어를 하고 그런 수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기업의 보안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TTPS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알려지지 않은 공격 혹은 보안조치 우회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얘기를 했을 때 로그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업에서 이미 쓰고 있는
여러 보안 장비나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한 곳에 다 수집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기업에서 알려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보안 장비 리스트들을 제일 왼쪽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다양한 로그를 수집을 할 때 당연히 각각의 보안 장비들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로그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를 전송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줄 수 있도록 모듈이 제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크게 시스로그로 많이 수집을 하겠고, 그리고 HTTP 혹은 JDBC로 DB 연동을 하고 파일로도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클러스터 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면 스케일업을 하거나 스케일아웃을 하거나 그런 리소스들을 굉장히 쉽게 증설해서 우리가 데이터 저장을 많이 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당연히 빠른 속도로 분석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장기간 보관이 돼야 되고, 장기간 보관이 되더라도 검색 퍼포먼스에는 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유실은 방지되도록 로직이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탐지를 합니다. 과거에는 임계치 기반의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임계치 기반 혹은 시그니처 기반의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상징후 분석이라는 것도 꽤 많이 고도화되고 꽤 많이 실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수집을 한 위협 IOC 정보들도 룩업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안을 탐지하거나 분석을 할 때 각각의 전후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액팅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액팅이 벌어질 때 이게 위협이다 라는 걸 로지컬하게 설계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퀀스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그런 분석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은 티켓, 흔히들 티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티켓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티켓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위협이라고 판단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했는지 그런 인시던트 관리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호스트를 네트워크 격리를 시키거나 또 실시간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엘라스틱을 찾아주실 때 이런 쪽으로 좀 이슈들을 많이 겪어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프라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집을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비용 때문에 혹은 라이센스의 리밋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데이터 저장을 많이 했는데 장기간 데이터를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 및 탐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시그니처 기반, 임계치 기반의 분석들은 다 잘 하는데 우리는 좀 이상징후, 약간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상징후를 분석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쉽사리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응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두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티켓을 전달하거나 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케이스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응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엘라스틱을 찾아주십니다. 자, 엘라스틱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엘라스틱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큐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라스틱은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EPP, EDR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부터 그 에이전트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로그를 수집하는 SIEM 플랫폼, 그 SIEM 플랫폼은 에이전트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방화벽이라든지 뭐 인증 서버라든지 뭐 이메일 정보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들을 수집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호스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스트에서는 EPP 기능으로 멀웨어를 방어를 해주고 랜섬웨어를 방어를 해주고 메모리 스렛 뭐 이런 다양한 위협들을 방어를 해줍니다. 이 모드는 디텍트 모드, 프리벤트 모드로 각각 보안 담당자가 정책을 분리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텍트 모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방어는 되지 않고 그 SIEM 플랫폼으로 멀웨어가 디텍트 됐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프리벤트는 당연히 호스트에서 방어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보안 그런 시그니처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에서 탐지가 안 되더라도 각각의 보안 그런 멀웨어들이 갖고 있는 비헤이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포스트 익스큐션에서도 비헤이버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포스트 익스큐션 실행이 된 이후에도 중간에 잘라서 멀웨어 실행을 방지하거나 랜섬웨어가 전체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R에서는 커널 레벨의 로그를 수집을 해서 SIEM 플랫폼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SIEM 플랫폼은 모두가 아시는 SIEM이 해야 되는 영역들은 다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온프렘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클라우드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에 대한 굉장한 자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IOC 정보들을 굉장히 손쉽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는 당연히 우리가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룰들도 올라가고 그런 룰들을 저희가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0여 개의 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룰은 모두 마이터텍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룰을 개발을 하거나 룰을 설계를 할 때 보안 담당자들은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룰을 설계를 해야 되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터텍이라는 기준으로 보안 외부 침입 공격들을 탐지할 수 있게 룰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룰은 저희가 엘라스틱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는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보안 설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가장 시작점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룰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디벨롭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룰들은 저희가 보안 랩에서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보안 랩에서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어떤 보안이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떻게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리서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많은 고객분들의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많이 중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역도 같이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고객분들이 멀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했을 때 GCP, AWS, Azure, 온프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각각 분석을 하고 보안 위협 측면에서 혹은 가용성 측면에서 각각 접속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멀티 프로바이더를 쓰는 개수만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엘라스틱은 GCP는 GCP 쪽에 따로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엘라스틱 스택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AWS는 AWS 따로 각각 구성을 한 이후에 중앙에서 CCS라는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쿼리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어떤 보안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엘라스틱을 통해서 각각의 보안 위협이라든지 각각 운영의 현황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시큐리티 플랫폼은 지금 7점대부터 계속 발전을 해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7점대부터 어떤 일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떻게 고도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안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각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보안 위협 탐지, 그리고 또 보안 분석과 대응을 연계하기 위해서 얼러트, 케이스 관리 기능 등을 개발을 하고 GA로 런칭을 했습니다. 8점부터 8.5 버전까지는 슬슬 안정화 단계, 고도화 단계에 이르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프리빌트된 대시보드들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분석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접 저희가 보안 분석을 하는 인원들이 실제 분석을 할 때 엘라스틱 플랫폼을 쓰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보안 분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면서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기 위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웰 시간 최소화,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 및 관리,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지능형 보안 위협 차단 등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우선 네이티브 리스폰스 액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시간으로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좀 명령을 내려서 프로세스를 차단을 하거나 네트워크 격리를 하거나 조금 더 네이티브 리스폰스 액션 부분을 강화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TI는 계속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TI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은 클라우드 워크로드 방어라 CSP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을 저희가 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WS에서 EKS를 쓰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저희 모듈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인테그레이션 적용을 하시면 흔히들 그냥 취약점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설정에 취약점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티티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지금 호스트 기반 혹은 유저 기반으로 각각의 스코어링을 통해서 좀 보안 위협을 저희가 고위험자를 좀 더 식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엔티티 어널리틱스 기능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중순 기준으로는 벌써 8.6이 릴리즈가 됐고요. 저희 릴리즈 속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마이너 버전은 한 3개월 기준으로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되고 있고 메이저도 6개월에서 1년 안에 메이저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고객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안 조직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안 조직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스트레이트 레포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보안을 하는 벤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보안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발간을 할 예정이고요. 이 글로벌 보안 조직에서는 스레트 디텍션 룰도 제공을 하고 보안 머신러닝 모델도 제공을 하는데 지금 엘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은 고객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주요 보안 이슈가 발생할 때 보통 우리가 사내 전파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랩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그 URL 주소에 접근을 하시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블리스터라든지
아니면 Configuration Extract Tool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면 보안을 좀 더 강화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솔루션 측면에서 어떤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기능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안을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트 디텍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할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급증한 네트워크 접근, 이런 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임계치 기반의 룰로는 만들 수가 없죠.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라는 거를 과연 1시간 단위로 할 건지, 하루 단위로 할 건지, 분기 단위로 할 건지, 그럼 그것들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통계를 내는 정보들이 따로, 프로시저들이 따로 필요할 거고, 그것들을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룰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잡을 세팅을 했는지 써놨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쓰면은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급증한 네트워크 접근이라는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임계치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고요. 동적으로 그 임계치라는 바운더리가 계속 변화합니다. 한마디로 정적인 임계치가 아니라 동적인 임계치 기반의 탐지를 하게 되고, 그 임계치 안에서도 몇 배의 실제 액츄얼한 액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시퀀스하게 무슨 액팅이 발생했고 그 다음 무슨 액팅이 발생했을 때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이벤트 커리 랭귀지, EQL이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DF를 이용한 스피어 피싱을 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는 PDF 파일을 열었는데 그 이후에 EXE 파일이 실행이 되었을 때를 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후 관계가 중요하겠죠. PDF 파일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EXE 파일이 실행됐을 때, 그거에 대한 EQL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equence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괄호로 묶여 있는 게 하나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크게 괄호 묶인 게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quence with max span 2hou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처음 시퀀스와 두 번째 시퀀스가 2시간 안에 이루어졌을 때 탐지를 해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맥스 스팬이라고 하는 큰 윈도우를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탐과 오탐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윈도우를 지정을 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시퀀스한 보안 위협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라스틱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머신러닝, 시퀀스한 기반의 보안 위협을 탐지해서 어떻게 보안 분석가에게 얼러트를 트리거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얼러트 트리거 하는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룰은 세버리티라는 보안 위협 등급을 갖게 됩니다. 하이부터 크리티컬, 미디엄, 로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세버리티 위험 등급이 크리티컬이거나 하이인 경우는 무조건 얼러팅을 해줘 라고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세버리티가 로우로 있지만 스코어 점수가 합산됐을 때 80점 이상인 경우 얼러팅을 해줘. 이런 식으로 위험 등급 혹은 스코어 기반으로 각각 얼러팅 트리거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 기준 혹은 호스트 기준으로 매일 스코어링을 점수를 보거나 아니면 스코어링 추이를 본 다음에 너무나 높은 스코어가 식별이 됐을 때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 보안 룰을 트리거해서 룰을 분석을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뜨는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뭐 1000명, 2000명, 뭐 3000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그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죠. 현실적인 이유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위험 등급, 뭐 고위험 인자를 식별해서 그쪽에 포커싱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스코어링 기반, 고위험 등급 기반의 그런 보안 분석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로그4쉘 취약점 공격인데요. 그 로그4쉘 취약점은 취약한 로그4j가 돌아가고 있는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공격입니다. 자, 공격자는 우선 그 취약한 웹서버에 로그4 그 JNDI LDAP 쿼리를 날리게 되고요. 그럼 공격자는 그걸 바꿔서 다른 LDAP 서버로 통신을 하고 악성 코드를 받은 다음에 공격자가 그 악성 코드 기준으로 데이터 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원격 조작을 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터텍 기준으로 했을 때 익스큐션이라는 택틱 안에 커맨드 앤 스크립팅 인터프리터라는 테크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로그4쉘이 공격이 많이 실제 받은 데도 있을 건데요. 자, 웹서버에 로그4j 취약점이 없었다면,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리퀘스트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었다면, 혹은 LDAP 통신을 탐지했다면, 그리고 그 웹서버에 엔드포인트 보안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우리는 충분히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엘라스틱 시큐리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엘라스틱은 시큐리티 이외에 옵저버빌리티라고 하는 각각의 그런 가용성을 탐지하는 그런 펑션도, 솔루션도 있습니다. 자, 이 데모에서는 보안 이외에도 그 옵저버빌리티 안에 APM 기능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우선 한번 잠깐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스택 중에 UI를 담당하는 키바나 화면에 접속을 하신 뒤 좌측에 있는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솔루션별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시큐리티 쪽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로 오시면은 대시보드, 얼러트, 파인딩 등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첫 시작 지점은 대시보드로 시작을 합니다.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각 보안 위협 탐지 현황 및 케이스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보이는 오버뷰 대시보드만 있었는데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추가 기능들이 생겼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리빌트된 대시보드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디텍션 앤 리스폰스 대시보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이용하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몇 건의 보안 위협이 탐지되었고 몇 개를 케이스로 만들어서 분석 중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모 환경에서는 위협으로 탐지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로그4쉘과 관련된 탐지 이벤트만 추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View All Open Alert를 클릭하시면 얼러트 메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지만 우선 저는 필터링 했던 화면으로 바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협이 탐지되었던 시간으로 필터링을 하면 아래와 같이 4개의 얼러트가 탐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타임스탬프는 디텍션 룰이 구동되면서 탐지된 시간이기 때문에 진짜 이벤트 발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kibana.alert.original event created 필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벤트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맨 처음 Suspicious Java Child Process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바로 뒤에 Malware Prevention Alert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호스트에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연속해서 얼러트가 발생됐다면 하나의 공격을 위한 액션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격에
여러 개의 얼러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룰을 설계할 때는 각 디텍션 룰에서 세버리티 및 스코어를 함께 설정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분석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액션의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Suspicious Java Child Process Detection 룰의 경우에는 세버리티가 미디움이고 리스크 스코어가 47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지는 않은 오픈된 상태의 얼러트입니다. 아래는 휴먼 리더블하게 이벤트를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해당 내용을 해석해보면 대부 빅팀 8-2라는 호스트에서 자바라는 계정으로 쉘 프로세스가 시작됐는데 그 쉘의 부모 프로세스는 자바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 아규먼트를 함께 호출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보시면은 해당 내용을 그 하이라이티드 된 필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멀웨어 프리벤션 얼러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웨어 프리벤션 얼러트 디텍션 룰은 세버리티가 하이고 리스크 스코어가 73인 굉장히 높은 등급의 위협입니다. 이 디텍션 룰은 엔드포인트에 설치된 엘라스틱 디펜더에서 멀웨어를 방어하고 보낸 결과를 바로 얼러트로 트리거해주는 룰입니다. 렌더링된 내용을 보면 더티 파이프라는 파일을 홈 아래 자바 아래 더티라는 디렉토리에 만들려고 했지만 엘라스틱 디펜더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우측에 스렛 인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수집된 TI 정보에 일치하는 위협 IOC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멀웨어 같은 경우에는 abuse ch라는 TI에서 이미 알려진 파일 해시 값을 같이 갖고 있어서 추가 보안 위협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TI에서 알려진 정보까지 확인을 했다면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얼러트가 발생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추가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하나의 공격으로 예상되는 얼러트들을 전부 클릭을 하신 뒤에 Add New Case를 입력을 하시면 새로운 케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생성할 때는 사내에 규칙화된 템플릿을 좀 정의하고 그 내용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또한 안에 디스크립션에서는 마크다운 언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으로 깔끔한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회사에서 다른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런 케이스 정보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Sync Alert Status with Case Status라는 메뉴를 통해서 키바나 위에서 케이스의 현황과 얼러트의 현황을 싱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케이스를 오픈된 상태에서 프로그레싱으로 변환하게 되면 얼러트들은 상태가 자동으로 Acknowledged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선 미리 만들어둔 케이스가 있어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4개의 얼러트가 같이 포함된 케이스고요. 거기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유저는 1명, 연관된 호스트도 하나인 케이스입니다. 옆에 액티비티 그 옆에 얼러트를 보시면은 어떤 케이스가 어떤 얼러트가 이 케이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제가 임의로 내용을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도 타임라인 기반으로 내가 언제 무슨 분석을 했는지, 그 밑에 어떤 얼러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추가 분석 사항이 뭔지를 다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 시큐리티는 위협 유형별로 혹은 분석과의 기호별로 본인의 분석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 화면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케이스에 대한 분석 타임라인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가의 화면입니다. 이 쿼리는 우리가 기존부터 쓰던 디스커버 화면을 조금 더 보안을 분석하기 편하게 UI 측에서 렌더링을 한 화면입니다. 입력되는 조건들은 손쉽게 아래에 있는 이벤트 중에 필드 밸류를 드래그해서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드롭함으로써 조건식을 쉽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우측에는 코렐레이션 화면이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시퀀스하게 위협을 분석할 수 있는 이벤트 쿼리 랭귀지를 지원하는 화면입니다. 예시로 입력해 놓은 쿼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호스트별로 연속하는 이벤트가 1시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라는 전제를 가지고 각 시퀀스 쿼리를 입력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유저 에이전트 네임이 컬이고 에이전트 네임이 자바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프로세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쉘 혹은 배시쉘 등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자바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라스틱 디펜더에서 얼러트가 발생한 것까지 시간의 흐름으로 전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시퀀스에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항목들이 각각 표시가 되고요. 현재는 색으로 저희가 시퀀스 3개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3개 이벤트가 확인이 됐고, 만약에 이 조건을 일치하는 다른 이벤트들의 쌍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밑에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노트에는 분석한 내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가는 해당 화면 상세 분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템플릿을 케이스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한 케이스에는 시각화 화면도 추가해서 전체 현황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할 때는 업무 프로세스와 필요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보안 위협 발생 현황에 대해 추가의 보고서 없이 해당 케이스만으로도 보고서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우선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확산 여부는 파악을 했는데 공격의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들의 로그가 있었어도 가능했겠지만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옵저버빌리티의 APM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PM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추가 라이선스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APM 화면으로 바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의 APM의 서비스 메뉴를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중에 서비스 맵을 열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모양이 있고 마른 목골 모양이 있습니다. AP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M 에이전트가 각각 서비스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APM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서비스들처럼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요. APM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다운스트림으로 호출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마름모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들만 맵에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공격을 받았던 시점으로 시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벌트 서비스에서 시작하는 다운스트림 서비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성하지 않은 서비스로 리퀘스트가 전달된 사항은 매우 의심스럽고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디펜던시 디테일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동일 시점에 레이턴시도 증가했고 스루프도 증가했고 failed transaction rate도 함께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오퍼레이션 메뉴로 들어가 보면 어떤 스팬들이 있었고 어떤 게 레이턴시나 fail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임팩트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영향도가 큰 것은 헤드가 있는 스패님으로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은 트레이스 항목이 어떤 트레이스가 페일이 됐고 그 페일 된 거는 어떤 트랜잭션 네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인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떤 트랜잭션이었는지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다운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한 트랜잭션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약 132개의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맨 처음 호출됐었던 게 애드버트 서비스에서 발생한 스팸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HTTP 리퀘스트 헤더 쪽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XAPI 버전 쪽 헤더에는 JNDI 관련된 스테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코딩된 문자열도 함께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코딩된 문자열은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시큐리티에서 SIM으로 확인되었던 프로세스 아규먼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격이 유입된 시작 지점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케이스에 최종적으로 방금 확인했던 내용을 기재를 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위협은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클로즈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지했었던 얼러트들이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됐던 얼러트들은 없어졌고 모두 클로즈에 다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옵저버빌리티까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면서 보안 분석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국한되지 않고 옵저버빌리티까지 모두 통합된 환경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진정한 XDR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기능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게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데모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엘라스틱이 되게 간단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엘라스틱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되게 간단한 걸 보여드렸고, 이걸 이용해서 자, 우리는 이런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혹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다른 플랫폼에서 어떻게 좀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걸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라스틱, 그 다음으로 제가 엘라스틱 시큐리티를 잘 사용하기 위한 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젠 컨설턴트로 현장에 많이 나가면서 좀 했었던 경험 기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수집 영역에서는 엘라스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테그레이션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솔루션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솔루션 안에서 저희가 제공되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키마가 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인테그레이션은 그런 스키마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모듈들도 함께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데이터도 수집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하게 ECS라는 이런 커먼 스키마를 맞춰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인테그레이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여 개 인테그레이션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데이터의 리텐션, 저장 기간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시간성 데이터는 한 7일 정도 볼 거고, 전체 추이 분석은 한 90일로 볼 거고, 나머지는 진짜 뭔가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간간히 검색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맞게 아키텍처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비용의 효율성을 증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 부분은 마이터트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탐지 룰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탐지 룰들을 커스텀하게 개발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실 때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룰을 컨닝을 하셔서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디벨롭 해나가시는 게 러닝 커브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설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시각화 기능 중에 렌즈라는 시각화 기능이 있습니다. 렌즈는 단순히 그 필드 같은 걸 드래그 앤 드롭하면 어떤 시각화가 조금 더 이 데이터에 맞는지 서제스트 해주는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다른 많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펑션들이 렌즈 안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통해서 손쉽게 시각화 화면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한, 우리 분석가가 보기 편한 그런 시각화 차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러팅 앤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업무 프로세스만 잘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저희가 스레드 디텍션 룰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이 탐지됐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도 다 디테일한 내용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주니어가 들어오거나 어떤 새로운 분이 들어오거나 할 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쏟을 필요 없이, 그리고 분석에 대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옵저버비리티 기능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충분히 엘라스틱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라스틱에서 보완을 한다는 거가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국 시장에 좀 속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안 솔루션들 혹은 특정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때 포레스터 웨이브나 가트너 같은 그런 리서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많이 참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온 포레스터 웨이브는 각각 EDR, 그리고 Security Analytics, 그리고 AI Ops 영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세 가지 영역에서 스트롱 퍼포머 이상인 벤더는 엘라스틱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이라는 플랫폼 하나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여러 개의 플랫폼을 쓰는 것보다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주는 이득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틱이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는 얼마만큼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포레스터 웨이브 리서치를 통해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엘라스틱에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엘라스틱은 고객 성공을 위해서 우선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런 포지션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서비스, 서포트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컨설턴트로 직접 투입돼서 하는 영역은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객의 무슨 기술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때 고객과 같이 논의하면서 혹은 필요하면 핸즈온을 하면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 조직은 저희가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렇게 엘라스틱의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고객 성공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펑션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엘라스틱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엘라스틱을 접할 때 제공해 주는 게
너무 없다. 그리고 혼자 알아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제공해 드릴 리소스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빠른 시간 동안 엘라스틱 시큐리티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진짜 제 생각에는 한 100개 중에 한 50개 정도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한번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